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자반이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식재 영상을 함께 하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마슈라는 다육인데요. 어쩜 이렇게 입장 하나 안 다치고 이렇게 택배를 보낼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요 손톱 좀 보세요. 손톱이 어쩜 이렇게 살아있는지 너무 이쁩니다. 마슈라는 다육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콜리라는 다육인데요. 요거는 쌍두에다가 어머나가 하나 있습니다. 쌍두에 어머나가 하나. 이렇게 3두입니다. 콜리. 그 다음에 요거는 SP로 왔네요. SP인데도 이렇게 손톱도 이쁘고 색감도 이쁘고 하답니다. 다음은 요 까망둥이. 까망둥이 엊그제 왔는데 식재를 얼른 안 해줘서 말캉말캉하네요. 손톱이 까맣고 예쁜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알바트로스 뿌리가 지금 이제 좀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이도 이름이 없이 왔어요. 이 아이는 자구를 제가 하나 잘라서 받은 것 같아요. 자구 자른 흔적이 있죠. 요거는 자구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다음은 요거는 리티비라는 다육인데요. 손톱도 예쁘고 붉게 물든 모습이 이쁘죠.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리피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왕이에요. 얼커니가 왔는데요. 손톱 하나 안 다쳤어요. 어쩜 이렇게 손톱도 예쁘게 왔는지. 깁이라는 다육인데요. 이쁘죠? 이거는 좀 큰 분에 심겨줘야 돼서 제가 좀 큰 분을 골랐는데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뾰족뾰족하고 손톱이 검붉은색이고 이렇게 이쁩니다. 그럼 제가 식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식재 시작할게요. 오늘도 흙은 미소토로 쓰겠습니다. 미소토가 있어서 미소토를 쓰고, 자, 시작은 마슈로 도양분에 이렇게 심겨줄 겁니다. 여기는 뭐지? 달총이 총각 달총님께서 소개하는 다육인데요. 거기서 제가 구입을 했답니다. 제가 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를 좀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먼지를 털고, 제가 요새 손가락이 조금 불편해 가지고요. 보자. 작은 이거를 좀 찾아놨어야 되는데 찾는 동안 여러분이 기다릴 거 생각하니 제가 좀 찾아볼게요. 다 쏟아놔가지고
씹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가지고 준비성이 없죠. 준비성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깔망을 깔고 마사를 배수청을 깔고요. 요 뿌리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뿌리는 자르지 않고 할게요. 요즘에 다육이들이 참 이뻐지는 것 같아요. 요새 다육이가 이뻐지네요. 색감이 전부 다육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보면은 예쁘더라고요. 네. 어제는 제가 아이들을 발톱을 깎아줬거든요. 발바닥 털이랑 깎아줬던데 사실 마음은 털을 좀 깎아주고 싶었어요. 털을 날씨도 더워지고 그래가지고 털을 좀 깎아줄까 했는데 또 아이들을 보니까 또 털 깎는 동안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또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냥 발톱, 발바닥 털, 그 다음에 얼굴이 페르시아는 털이 길어가지고 엉켜가지고 얼굴을 좀 다듬어주고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페르시안도 뭐 친칠라 페르시안, 앙고라 페르시안 뭐 여러가지 페르시안 아이들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징기스칸 페르시안이라던가 그러더라고요. 뭐 페르시안 아이들도 종류가 많아요. 요 마슈 여기 요렇게 도형분에 식재했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어야겠어요. 쫄려가지고 이게 저는 맨손으로 했었는데 장갑을 그래도 끼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끼웠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혈액순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 보니까 더 쫄려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알바트로스 해볼게요. 알바트로스는 뿌리가 없고 이렇게 이제 뿌리가 하얗게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수청을 하고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 수술을 하는 사람도 많은,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도 좀 고통스럽기는 한데 우선 약을 먹어보고 정 안 될 경우에 양손을 다 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서요. 미리 여기 마감토를 올려놓고 가운데에다 흙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서 심겠습니다. 트위스트 좀 해주고요. 이렇게 마감토를 다듬어주고, 알바트로스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좀 저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탕후루로 좀 지지해 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알바트로스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요 도양분에 이것도, 요거는 이름 없는 아이 식재해 볼게요. 요즘 비가 많이 왔죠. 저희는 베란다라서 어머나, 여기 아가가 나오고 있었네요. 저기 뭐야, 비는 맞추지 않고 그냥 통풍만 시켰습니다. 근데 물을 이제 줘야 할 애들이 많아서 어제 물을 좀 주고, 비가 왔지만 우리는 비를 맞추지 못한 상태니까 물을 줘야 할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물을 저면으로 줬습니다. 다는 못하고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꼭 줘야 할 애들만 챙겨서 줍니다. 알바트로스 했고, 이거는 이름이 없는 아이, 요 도양분에 식재하겠습니다. 봄비 맞은 아이들은 좋겠어요. 비가 보약이라 그러는데 저희는 맞지를 못하니까 많이 했나봐요. 생각 없이 많이 했네요. 요건 뿌리를 커팅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뿌리가 너무 길어서 커팅을 좀 하고, 그래도 요 다육이가 아기를 품고 있었네요. 아기를. 에오니움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색감이
여러 종류가 있고 색감도 이쁘고. 근데 저는 에오니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그만 아이들 좀 한 두세 번 샀었는데요. 그때마다 좀 실패를 해가지고 저는 살 생각을 못합니다.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베란다맘이라서 큰 거는 구입 못했었고 조그만 거 구입해 봤었는데요. 저는 잘 못 키우나 봐요. 다 에오니움을. 그래서 이제는 안 사기로 했습니다. 애들이 가버리면 또 마음도 안 좋고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가버리면 잘 키웠어야 되는데 못 키워서 가버렸나 그러고. 오늘은 손이 좀 힘드네요. 약을 먹었는데도 힘이 드네. 제가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수술 얘기만 들어도 그냥 진저리가 나요. 근데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는 그 수술동에서 쓰잖아요, 수술할 때. 근데 그거를 제가 썼어요. 제가 수술을 10번 이상 했었는데 10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근데 그거를 때마다 제가 썼는데요.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고 몸이 그래가지고 그 쓸 때 마음은 기분이 좀 이상하다고 그러던데 저는 담담하게 썼어요. 담담하게 뭐 들어갔다가 못 나와도 어쩔 수 없지 그런 생각.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거고 다행히 나오면 다행인 거고 거기서 그냥 못 나와도. 근데 관절로 수술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관절 수술. 관절 수술 해갖고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술동에서에는 그런 거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가 뭐 잘못돼도 뭐 병원 책임이 뭐 아니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수술실 들어가면 꼭 뭐 잘못됐거나 그래서 못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휴 그냥 뭐 잘못되면 많은 거지. 요렇게 이름 없는 아이 SP 식재해 보았습니다. 도양분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잘못되면 많은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매번 수술실에 들어가고 했는데요.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사인도 제가 했으면 남편이 안 하고 제가 했으면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매번 했는데 제가 매번 하고 혼자 입원하고 혼자 퇴원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그래 잘못돼도 괜찮아 뭐 그렇게 뭐 뭐야 인생에 뭐 지금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그렇지 또 뭐 한이 될 것도 없어. 잘못됐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아이들 다 컸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괜찮아 그러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수술을 많이 하고 몸이 많이 아프니까 그래 그냥 애들 편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엄마가 몸이 아파서 애들까지 힘들어지는 거는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러고 담담한 마음으로 뭐 미련이라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하나도 뭐 그냥 제 인생이 뭐 그렇게 저거 뭐 여유로운 인생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인을 매번 했답니다. 근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맨날 수술하고 나왔어요. 나왔어요. 근데 간질 수술해갖고 잘못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참 그런 경우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네요. 근데 제가 허리 수술했을 때는 재작년 2월인가 수술했을 때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더라고요. 피를 많이 흘려갖고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죽을 정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지혈제를 비싼 거 쓰긴 했더라고요. 지혈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 또 수술하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 수술한다고 잘못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그냥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수술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또 그 사인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부담인 거죠. 마음의 부담. 그래서 사인을 제가 10번을 넘게 했는데도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힘들 바에는 애들도 힘들고 다 힘들 바에는 그냥 그렇게 돼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수술을 했네요. 제가. 근데 이번에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고 또 손목에 그냥 간단한 수술이라는데도 수술이라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저리고 이러니까 일상생활에 저리고 이게 양손이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에 문제가 많네요. 손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약 먹어보고 될 때까지 먹어보고 하겠다 그랬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보통 수술하면 2주잖아. 2주요. 2주 병원에 있어야 되고 2주 있어야 되고 하는데 또 우리 고양이들도 있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죠. 처음 우리 처제를 데리고 왔을 때 얼마 안 돼서 제가 다리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애가 똥을 방에다 싸놨다고 그러면서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밟았다고 애가 왜 방에다 똥을 싸놓냐고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성질을. 우리 신랑은 고양이 안 좋아했는데 제가 우울증이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우울증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 마리 키우자고 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똥을 싸놔가지고 자기가 모르고 밟았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길래 또 저는 이제 막 또 안 썰어 또 야옹이가 어떻게 될까봐 신랑이 그 밟은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야옹이 또 싫어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저거 할까봐 또 그 다리 수술한 다리를 들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응아가 아니라 뭐지? 헤어볼이라고 그 뭐나 고양이들은 그루밍을 하니까 뭐지? 그 털을 자기가 먹잖아요. 그루밍 하다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배출을 하더라고요. 구역질을 해가지고. 구토하듯이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방에다가 해놨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신랑이 밟았는데 그게 응가가 아니라 헤어볼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 신랑은 모르니까 애가 똥을 싸놨다 성질을 내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응가가 아니라 이거 헤어볼이라고 털 뱉어 놓은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마음을 좀 풀더라고요. 아, 저는 막 택시 타고 오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 진짜 그런 또 일이 또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희 딸 남자친구 집에 좀 맡겼었어요. 딸이 자주 이제 가고 하니까. 근데 애가 창틀 거기 커튼 뒤에서 나오지를 않더래요. 안 나오고 거기도 고양이가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창틀을 거기에 앉아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추워요. 그 커튼 뒤에 바깥으로 통하는 그 커튼 뒤에 숨어가지고 겨울에 12월 달에 한 달을 거기 있었대요. 한 달을. 그때는 애기였었는데 병원으로 데리고 왔는데 성묘가 된 거예요. 다 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를 못 알아보는지 선뜻 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니야, 엄마야, 엄마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애가 생각이 났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왔어요. 오기는 품에 오기는 왔는데 아휴, 그러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애들이 제일 걱정이고 콜리였습니다. 콜리 여기 란다 자리분에 심어봤습니다. 여기 저기 뭐나 아이가 제일 걱정돼요. 아이가. 남편은 그래도 뭐라도 해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지네가 챙길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수술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부터. 콜리 식재해 보았고요. 이거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구를 받아왔어요. 자구. 근데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손톱도 뾰족하고 핑크빛이 돌면서 이쁩니다. 한번 식재해 볼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남편은 뭐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남편도 애들한테 잘해주면서도 그냥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털 날리는 거 이런 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데 저희 신랑이 애들 털이 이제 싫은 거예요. 애들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공자반이가 길을 막고 이래 누워 있었어요. 현관 앞에.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톡톡 건드려 보면서 너는 왜 아빠 일 나가야 되는데 거기 누워 있냐 그러면서 그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발을 오래오래 건드려 보고 살짝살짝 건드려 보면서 애 반응을 살피면서 그러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기는 하는데 이제 불만이 좀 있다 이런 거 하기는 해주죠. 해주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괜히 제 마음에. 저희 신랑도 지칠 대로 지쳤겠죠. 이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겠지만 뭐 와이프든지 부모님이든지 이렇게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러면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아내나 남편이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이러면 다들 지치죠. 저도 알죠. 알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요? 어디 몸 상태가.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공부시킨다고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또 제가 또 저거 해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고로 무릎을 다치면서 이렇게 된 건데, 다치면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그냥 몸 관리 안 했다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건 아닌데 또 짜증이 날 때가 있겠죠. 저희 남편은 그래요. 뭐 본인이 다 알아서 병원 가고 다 하는데 뭐 내가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픈 거는 너무 방관한다 그럴까? 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동에서도 제가 맨날 쓰고 그러는 거죠. 에휴. 자, 여기 예쁜 아이 자구를 받아와서 이렇게 하나씩 재해 보았습니다. 수목금에. 저도 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는 남편은 보면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뭐 아픈 와이프 데리고 사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지만 고마운 거. 제가 남편이 이렇게 아파도 같이 살겠죠? 당연히. 근데 그 당연함이 그냥 당연함이 되면 안 돼요. 고맙게 생각해야죠. 힘드니까. 요거는 꽃단분에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리비티라는 다육입니다. 빨간 다육이. 남들이 그래요. 어우, 남편이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아픈 와이프 병원 가는 걸 이렇게 병원비도 대주고 그렇게 데리고 사냐 막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말씀이 뭐 맞으니까 저는 아무 소리 안 쳐요. 그렇죠.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마는데, 생각해보면 좀 씁쓸한 마음이 들죠. 나도 열심히 애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싶은 게, 근데 건강은 한순간에 이렇게
바닥을 치더라고요. 몸이 한 곳이 나쁘니까 한순간이에요. 제가 뭐 저거 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은 여기가 또 막 아파서 막 그러면 또 수술해야 될 정도로 많이 아프고, 어느 날은 또 어디가 뭐 힘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러고. 그래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순간에 무릎을 다치면서 한순간에 그렇게 몸이 망가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다른 분이 제가 무릎 수술을 했을 때 다른 분이 12번을 수술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12번씩이나 수술을 하냐 그랬어요. 저는 보험도 없어요 사실. 남편이 보험 드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실비보험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서 12번을 수술하는데 왜 저렇게 많이 하냐, 보험이 있어도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하는데 이제 남들 보기에는 보험이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한다. 근데 안 아픈데 뭐 수술할 이유는 없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수술하는 건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수술을 많이 하니까 뭐 어느 날 뭐지 외래에 가보면 그 사람 또 수술해 가지고 목발 짚고 있고 막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보험이 있다고 낭비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보험이 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곳이 왜 염증이 생기면 이게 염증이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염증 때문에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리비티 꽃단분에 식재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이 분이 크긴 커요. 이게 제가 초창기에 이게 처음 다육이 생활했을 때 이거보다 더 큰 다육이를 사가지고 심을 곳이 없어서 이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이 화분을.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큰 다육이를 제가 저곳에다 식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작은데 더 큰 아이를 식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저도 그냥 저는 이제 놀이동산 갔다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그 연골판이 찢어져 가지고 무릎 연골판이 찢어져서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고, 무릎을 다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무릎을 이제 다치고 퇴행성 관절염, 자전거 타다가 다친 거밖에 없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한순간에. 제가 뭐 건강관리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지경이 된 거 보면 진짜 진짜 사는 게 뭔지
조심을 해야지, 조심 좀 하지, 막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조심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뭐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사고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이랑 남편도 놀이공원 같이 갔었거든요. 자전거 3명이서 타다가 2명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고 저 혼자 남아갖고 뒤따라가다가, 제가 자전거를 못 타는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잘 타요. 어릴 때 혼자 제가 어른 자전거로 배웠었거든요. 남자 자전거요. 그걸로 초등학교 때 공터에서 그냥 부딪혀가면서 넘어지가면서 그렇게 해서 배웠었거든요. 근데 잘 타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페달 있는데 그 두꺼운 쇠 부분에 거기다가 무릎을 찧어가지고 다쳤는데, 다친 줄을 모르고 제가 또 자전거를 안 탔어야 되는데 괜찮겠지 하고 자전거를 또 타가지고 타는 도중에 그 뭐지, 그 연골판이 막 이제 넘어져 갖고 다쳤는데, 상처가 났는데 안 탔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막 힘을 주면서 타니까 거기 연골판이 이제 그 힘을 당해내지 못하고 찢어진 거였어요. 퍽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올 때는 걸어서 나왔어요. 올 때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연골판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좀 몸무게가, 저는 애 가졌을 때 저거 뭐나 부종이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도 안 빠지고 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체중이 뭐 아주 안 나가진 않았어요. 날씬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체중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이랬더니 아니에요. 이거는 다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게 찢어진 모양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사고로 찢어진 거라고. 그래서 저희 신랑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냐고 또 막 그 타박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물어본 거죠, 선생님한테. 저희 딸이랑 같이 갔는데 저희 딸이 웃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는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가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나가서 다쳤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 몸무게 많이 나가서 그런 거 아니래. 그 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친 거래.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아신대, 모양이 다르대.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렇대 아빠, 그렇게 또 옆에서 거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2년 지나니까 또 다리가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퇴행성 관절염이 온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연세 드신 분들만 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친 사람들은 빨리 온대요, 퇴행성 관절염이. 그래서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자전거 타다 넘어진 게 시작점이었죠.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맞벌이 해가면서 열심히 살았고, 제가 뭐 허튼 짓을 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왜 내가 진짜 이러고 사냐,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또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죠.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막 또 자식이나 남편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또 나쁜 생각하고, 또 내 자신이 서러워서 또 나쁜 생각하고, 이것저것 그랬었어요. 아휴, 참 지난 일이 너무 힘드네요. 현재도 힘들지만 지난 일도 생각해보면 많이 힘들었고, 가족들이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은 자녀들은 이제 다 이제 뭐지, 다 이제 나가 있고 하니까 신랑이 이제 남편이 좀 이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니까 짜증도 나고 하겠죠. 근데 저는 아프다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세세하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죠. 남편 자체도 또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너무 힘들다 보면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그냥 타박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병원 다니면서 그러고 지낸답니다.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그나마 다육이도 키우게 해주고, 뭐지, 고양이도 키우게 해주고 하니까 그나마 제가 집에서 고양이도 돌보고 다육 생활도 하고 이제는 영상도 올리는 것도 하니까, 그래도 제가 남편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또 남편한테 대한 불만도 좀 없어지고, 많이 좀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다. 남편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그러고 삽니다.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 남편이 좀 무관심하면 왜 무관심한가 서러운 생각도 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살죠. 자, 이렇게 얘기 나누는 동안에 숙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아유, 이렇게 넋두리만 하고 매번, 저는 영상 찍을 때 매번 넋두리만 하게 되네요. 어떻게 돼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제 인생 살아온 얘기 이런 거밖에 안 하게 되네요. 이제 결론은, 요점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 도양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 요거는 알바트로스 뒤에다 꽂아야 되겠네. 마슈, 코리, 리비티, 요거는 자구 떼어온 거고요. 요거는 기비,
이렇게 식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제가 넋두리만 하고 해서 지루하셨죠? 다음에는 좋은 얘기로 돌아올게요. 좋은 얘기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12년을 집에서만 보냈는데 좋은 얘기가 뭐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하여간 맨날 이렇게 넋두리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했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니까 너무 좋네요. 영상으로나마 만나는 거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보아주시고 제 채널에 와서 영상을 보아주시고 저는 또 답글을 쓰고 그러는 서로가 관계가 유지되고 하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이제 뭐 잘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정성껏 이렇게 식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공자반이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